어제 대통령 측과 문영배 대행이 이 홍장원 증인 문제로 이렇게 대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홍장원에는 제가 전화를 밤 10시 넘어서 이제 11시 뭐 다 됐죠. 재판장님 발언권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평일에 맞춰서 답을 주십시오. 휴정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원래 휴정을 할 때 그래도 재판정에 예의가 있어가지고 목례 정도는 서로 이제 하고 간다고 하는데 문대행 아주 싸합니다. 바로 박차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 보였어요? 저 장면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평생 동안 재판을 해오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지금 문대행도 이야기를 했지만 홍장원 차장의 추가 증언 여부는 평의에서 결정을 내려서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갖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물고 늘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좀 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장면을 이제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 여론이 높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오늘 평의에서도 홍장원 차장과 그리고 한덕수 총리 등을 비롯한 추가 증인 채택을 평의에서 이렇게 받아주기로 한 것도 저런 그러니까 문 대행의 어제 저 모습 때문에 좀 비판 여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추가 증인이 좀 받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의 내부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덕수 총리를 윤 대통령 측에서 저렇게 고집했다가 저것이 자칫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송 변호사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서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본인이 계엄은 절대 안 된다고 윤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에게 예를 들면 양쪽 어느 쪽에서도 이런 질문하지 않을까요? 계엄의 발동 요건이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전시나 그러니까 이런 사변에 준하는 사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파장은 어떤 것인가요? 계엄의 그러면 이 국무회의 절차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 자체를 오히려 더 위법하고 위헌적이라는 부분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탄핵 소추인단 측에서는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망회 소득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소득까지 거두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예,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측의 요청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에게 과연 유리한 증언을 할까? 다음 주 목요일에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추가 증인을 잡아주지 않고 다음 주 화요일 한 번으로 끝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오늘 변론을 마치고요. 구차기일은 2월 18일 오후 2시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총 2시간, 피청구인 총 2시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그런데 지금 화요일에 각 2시간씩 부여하신 의미가 그러면 그 증인 신청 평의에 대한 결과를 뭔가 어떤 방향을 이미 가지시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열려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8.4기일까지 이제 주장도 하시고 입증도 하셨으면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제 말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마치 뭐 최후 진술을 받고 끝내겠다라는 듯이 변호인 2시간, 국회 측 2시간, 대통령 측 2시간 이렇게만 해가지고 혹시 그렇게 끝내실 건가요? 이렇게 물었던 건데 문영배 대행이 답변을 절했고요. 박 대변인님, 예. 어쨌든 오늘 추가로 증인을 잡았습니다. 오늘 평의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 대통령 측이 우린 다음 주 목요일에 못 나간다 이렇게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 구속기소를 한 직후에 이 첫 공판 준비기일이 잡혔는데 그게 바로 2월 2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월요일, 목요일 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될 경우 10차 변론기일은 형사재판과 겹친다라는 우려가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인데 이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서 같은 제목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헌법재판을 중지할 수 있다. 뭐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형사재판과 이 변론기일이 겹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급기야는 이 20일이 어떤 날이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신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3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을 중단한다라는 이 규정에 따른 좀 이런 요청을 기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2월 20일만큼은 좀 충분히 이런 사정을 고려를 해서 한 주를 수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